왜 가장 친한 친구 소연이와 나는 호러 게임을 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 특히 아오운이라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버려진 저택에서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파란 괴물에 관한 일본 호러 게임이었지. 우리는 벌써 10번도 넘게 클리어했는데 아오운이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곤 했어. 그의 거대한 파란 머리, 텅 빈 눈, 그리고 섬뜩한 미소는 꿈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혔지. 민지야, 너 현실에서 아오운이한테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내 집에서 또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소연이가 물었어. 당연하지. 나 그놈의 습성 다 알잖아. 중요한 건 열쇠를 찾고 눈에 띄지 않는 거야.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 확인해 볼래? 소연이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나타났어. 무슨 말이야?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학교 들어봤어? 5년 전에 그 사건 이후로 폐쇄된 곳?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물론 들어봤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 5년 전 그 학교에서 학생 3명이 실종됐어. 그들은 시험 준비를 하려고 방과 후에 남았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어. 학교를 완전히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지. 그 후 건물은 폐쇄됐고 버려진 채로 남아있었어. 우리 밤에 거기 가자. 마치 우리가 게임 속에 있는 것처럼 상상해봐. 열쇠를 찾고 숨고 건물을 탐험하는 거야. 완전 멋질 거야.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어. 그 아이디어는 미친 것 같았거든. 하지만 소연이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나는 동의했어. 우리는 자정에 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간신히 기다렸어. 얼랩시 반쯤 나는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낡은 학교로 향했어. 소연이는 이미 정문에서 손전등과 배낭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 자, 모험 준비됐어? 그녀가 미소 지었어. 우리가 이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중얼거렸어. 학교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우리는 울타리의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들어갔어. 학교 운동장은 달빛 아래에서 섬뜩해 보였어. 놀이터의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으며 건물의 창문들은 깨지거나 판자로 막혀 있었어. 우리는 정문으로 다가갔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이상해. 소연이가 속삭였어. 건물이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 노숙자들이 여기서 자는 거 아닐까? 나는 추측했지만 내 말을 스스로도 믿지 않았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 손전등 빛이 어둠 속에서 벗겨진 벽, 뒤집힌 책상, 흩어진 교과서를 비쳤어. 곳곳에 먼지와 거미줄이 있었어. 습기와 뭔가 다른, 내가 정의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났어. 좋아. 우리가 게임 속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소연이가 배낭에서 2번째 손전등을 꺼내 나에게 건네며 말했어. 우리는 출구 열쇠를 찾아야 해. 1층 교실들을 수색해보자. 우리는 학교를 탐험하기 시작했어. 첫 번째 교실은 비어 있었고 낡은 책상과 희미한 글씨가 있는 칠판만 있었어. 2번째 교실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배낭을 발견했지만 비어 있었어. 3번째 교실의 교탁 위에는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어. 나는 그것을 열었고 어린이 필체를 봤어. 3월 15일. 오늘 우리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았어. 준호가 3층 복도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 큰 파란 그림자를. 우리는 선생님들이 떠난 후에 확인하기로 했어. 다음은 빈 페이지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3층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게 거기 있어. 그게 진짜야. 아오운이가 존재해. 우리는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모든 문이 잠겨 있어. 준호가 교장실에서 열쇠를 찾았지만 그건 올바른 열쇠가 아니었어.
우리는 4개의 열쇠를 더 찾아야 해. 게임처럼. 왜 모든 게 게임처럼 되는 거지? 마지막 기록은 번져 있었어. 마치 쓴 사람이 서두르거나 울고 있었던 것처럼. 그게 수민이를 데려갔어. 우리는 그녀의 비명을 들었어. 그 후로 우리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 준호는 그게 근처에 있을 때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눈을 깜빡이면 안 돼. 시선을 돌리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움직여. 그렇지 않으면 그가... 기록은 끊겼어.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 초연아, 이것 좀 봐. 나는 그녀에게 공책을 건넸어. 소연이는 기록을 읽었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이건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야. 누군가 게임에 대해 알고 사람들을 겁주려고 이걸 썼을 거야. 하지만 이 공책은 오래돼 보여. 분명히 몇 년은 된 거야. 민지야, 나 겁주지 마. 그냥 탐험 끝내고 여기서 나가자. 우리는 교실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어. 나는 그 기록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어. 만약 그것들이 진짜였다면, 만약 그 새 아이가 정말로 여기서 뭔가를 만났다면. 소연아, 우리 3층에 올라가지 말자. 나는 제안했어. 왜? 너 이런 헛소리 안 믿잖아. 그냥 나쁜 예감이 들어. 알았어. 그럼 2층을 확인하고 나가자.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어.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 우리의 손전등이 어둠 속에서 교실 문, 누렇게 변한 공지사항이 있는 게시판, 문이 떨어진 사물함을 비쳤어. 갑자기 소연이가 멈췄어. 들었어? 뭘? 발소리. 위층에서. 우리는 멈춰서 귀를 기울였어. 정말로 위에서 무겁고 느린 발소리가 들렸어. 톱, 톱, 톱. 그것들은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 거기 누군가 있어. 나는 속삭였어. 경비원? 아니면 노숙자? 발소리가 멈췄어. 침묵이 찾아왔어. 그러다 우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누군가 3층 계단문을 열고 있었어. 뛰어! 소연이가 숨을 내쉬었어. 우리는 계단으로 다시 달려갔지만 늦었어. 뭔가 거대하고 파란 것이 계단 위에 나타났어.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어. 거대한 머리, 몸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큰, 텅 빈 검은 눈, 넓은 미소. 아오니. 그것은 진짜였어. 나는 공포에 움직일 수 없었어. 이건 불가능했어. 이건 게임 속 캐릭터였어. 현실에 존재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것은 거기, 계단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 민지야,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 소연이가 내 손을 잡으며 소리쳤어. 우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괴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 아오니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냥 서서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 게임처럼. 소연이가 속삭였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일 수 없어. 우리는 열쇠를 찾아서 여기서 나가야 해. 너 미쳤어? 우리 그냥 도망쳐야 해. 기억 안 나? 아오니가 나타나면 정문이 잠겨. 우리는 그것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해. 모든 게 게임처럼.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눈을 깜빡였어. 단 1초 동안. 눈을 떴을 때 아오니는 이미 더 가까이 있었어. 훨씬 더 가까이.
단 1초 만에 몇 미터를 이동했어. 눈 깜빡이지 마! 소연이가 소리쳤어. 우리는 복도를 따라 달렸지만 뒤로 달리면서 동시에 괴물을 볼 수 없었어. 나는 어디로 달리는지 보려고 1초 동안 돌아봤고 다시 뒤를 봤을 때 아오니는 이미 복도 끝에 있었고 우리에게서 단 10m 떨어진 곳에 있었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교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었어. 소연이가 책상을 밀어 입구를 막았어. 이건 오래 막지 못할 거야.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게임에서 그는 문을 통과할 수 있어. 소연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모르겠어. 하지만 모든 게 정말 게임처럼이라면 이 학교 어딘가에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5개의 열쇠를 찾아야 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출구의 마스터키.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 아오니가 문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여기 다른 출구 있어? 나는 교실을 둘러보며 물었어. 창문! 우리는 창문으로 달려갔어. 판자로 막혀 있었지만 한 판자가 약하게 박혀 있었어. 우리는 힘껏 당겼고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당겼어. 그 순간 교실 문이 쾅 하고 열렸고 책상이 옆으로 날아갔어. 문 입구에 아오니가 서 있었어. 우리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 다행히 우리는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 근처 잔디밭에 착지했어. 나는 무릎을 다쳤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가렸어. 교장실로! 소연이가 소리쳤어. 기록에서 거기서 열쇠 중 하나를 찾았다고 했잖아. 우리는 다른 입구를 통해 건물로 다시 달려갔어. 나는 교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 1층, 행정동에. 우리는 복도를 따라 달렸고 우리의 발소리가 침묵 속에서 울렸어. 교장실은 잠겨 있었지만 문이 낡아서 소연이가 발로 차서 부술 수 있었어.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 나는 책상 서랍을 뒤졌고 소연이는 캐비닛을 확인했어. 찾았어. 소연이가 책상 서랍에서 빨간 열쇠를 꺼내며 외쳤어. 그것은 게임에서처럼 정확히 똑같이 생겼어. 빨간 태그가 달린 낡은 황동 열쇠. 하나 있어. 4개 남았어. 나는 말했어.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 무겁고 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어. 그가 오고 있어. 소연이가 속삭였어. 우리 숨어야 해. 우리는 교장실에서 빠져나와 옆방으로 뛰어들어갔어. 낡은 도서관. 책장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어. 발소리가 도서관 입구 바로 앞에서 멈췄어. 나는 아오니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었어. 아니면 그건 내 자신의 심장 박동이었을까? 너무 크게 뛰어서 온 층에 들릴 것 같았어.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졌어. 우리 나눠야 해. 소연이가 속삭였어. 그래야 더 빨리 열쇠를 찾을 수 있어. 너 미쳤어? 우리 나눌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함께 찾으면 너무 오래 걸려. 나는 2층으로 갈게. 너는 1층의 나머지 방들을 수색해. 열쇠를 찾으면 전화로 문자 보내.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소연이는 이미 도서관에서 빠져나갔어. 나는 혼자 남았어. 다음 20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어. 나는 교실을 하나씩 수색했고 계속 뒤를 돌아보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교무실에서 나는 낡은 주전자 안에 숨겨진 파란 열쇠를 찾았어. 체육관에서는 뒤집힌 벤치 아래에 놓인 초록 열쇠를 찾았어. 나는 소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 열쇠 2개 찾았어. 너는 어때? 답장이 없었어. 나는 다시 썼어.
소연아, 괜찮아? 침묵. 나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만약 아오은이가 그녀를 찾았다면, 나는 2층 계단으로 달려갔어. 천천히 올라가며 손전등으로 앞을 비췄어. 2층 복도는 비어 있었어. 소연아? 나는 조용히 불렀어. 아무 대답도 없었어. 나는 교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 세 번째 교실에서 나는 바닥에 그녀의 전화를 발견했어. 화면이 깨져 있었어. 소연아! 나는 이제 더 크게 소리쳤어. 그때 나는 그것을 들었어. 복도 끝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약한 두드리는 소리. 나는 소리를 향해 달려갔고 잠긴 문을 발견했어. 문의 표지판에는 음악실이라고 쓰여 있었어. 소연아, 거기 있어? 민지야. 소연이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 나 여기 갇혔었어. 그가 밖에 있어.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열쇠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 내가 뛰어들어왔을 때 문이 저절로 잠겼어. 나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 그때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천천히 돌아봤어. 아오은이가 복도 끝에 서 있었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 나는 얼어붙었고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 게임의 규칙을 기억했어. 눈을 깜빡이지 마. 시선을 돌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그가 가까워져. 하지만 나는 영원히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었어. 내 눈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 눈꺼풀이 무거워졌어. 민지야, 무슨 일이야? 소연이가 문 뒤에서 소리쳤어. 그가 여기 있어. 나는 속삭였어. 나는 눈을 깜빡였어. 아오은이는 이미 내게서 1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어. 어디로 달리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렸어. 어떤 교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등을 기대어 숨을 헐떡였어. 교실은 어두웠어. 나는 손전등을 들어올려 둘러봤어. 화학실이었어. 번호가 있는 테이블, 시약이 든 캐비닛, 해부학 수업용 구석의 해골, 그리고 교탁 위에 노란 열쇠가 놓여 있었어. 나는 그것을 잡았어. 5개 중 4개. 출구에 마스터 키만 남았어. 교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 나는 다른 출구를 찾아 둘러봤어. 창문. 나는 창문으로 달려가 열고 밖을 내다봤어. 창문 아래에는 입구 위에 차양이 있었어. 나는 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땅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 망설이지 않고 나는 창문 밖으로 나가 차양 위로 뛰어내렸어. 금속이 내 무게로 휘었지만 버텼어. 나는 땅으로 뛰어내려 정문을 통해 건물로 다시 달려갔어. 나는 소연이를 구하고 마지막 열쇠를 찾아야 했어. 나는 공책의 기록을 기억했어. 거기서 마스터 키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했지? 게임에서 그것은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어. 3층에. 아오은이가 사는 방에. 나는 3층으로 올라가야 했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나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어. 여기 복도는 더 어둡고 음산했어. 벽은 이상한 긁힌 자국으로 덮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 콘크리트를 긁으며 탈출하려고 한 것 같았어. 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모든 문을 확인했어. 대부분 잠겨 있었어. 하지만 복도 맨 끝에 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나는 그것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 낡은 교실이었지만 이상하게 보였어.
마치 시간이 여기서 멈춘 것 같았어. 책상 위에는 공책이 놓여 있었고 칠판에는 과제가 쓰여 있었으며 창턱에는 화분에 꽃이 있었어. 하지만 모든 것이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어. 그리고 교실 한가운데 교탁 위에 큰 은색 열쇠가 놓여 있었어. 마스터키. 나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어. 열쇠에 손을 뻗을 때 손이 떨렸어. 손가락에 차가운 금속에 닿았어. 그 순간 내 뒤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어. 나는 돌아봤어. 아오니가 바로 내 뒤에 서 있었어. 너무 가까워서 그의 얼굴의 모든 디테일을 볼 수 있었어. 파란 피부, 텅 빈 검은 눈, 노란 이빨을 드러내는 넓은 미소. 나는 열쇠를 잡고 문으로 달려갔어. 아오니는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그를 보고 있었어. 나는 괴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출구로 뒷걸음질 쳤어. 복도로 나왔어. 계단으로 달렸어. 2층으로 내려갔어. 음악실. 나는 소연이를 풀어줘야 했어. 나는 문으로 달려가 열쇠를 시도하기 시작했어. 빨간색. 안 맞았어. 파란색. 안 맞았어. 초록색. 안 맞았어. 노란색. 찰칵. 문이 열렸어. 소연이가 교실에서 뛰어나와 나를 안았어. 네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 모든 열쇠가 있어. 우리 정문으로 가야 해.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 정문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어. 나는 마스터키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어. 문이 열리지 않았어. 뭐? 왜 안 열려? 소연이가 패닉에 빠졌어. 나는 다시 시도했어. 열쇠는 돌아갔지만 문은 잠긴 채로 남아 있었어. 이건 잘못된 열쇠야. 나는 속삭였어. 아니면 이건 올바른 출구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는 게임을 기억했어. 맨 끝에 모든 열쇠를 찾고 탈출했다고 생각할 때 정문이 진짜 출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그건 뒷문! 나는 외쳤어. 주방을 통한 출구! 우리는 복도를 통해 학교 식당으로 달렸어. 주방은 그 뒤에 있었어. 우리는 뒤집힌 테이블과 의자 사이를 지나갔고 우리의 발소리가 빈 공간에서 울렸어. 주방은 끔찍한 상태였어. 곳곳에 깨진 접시가 널려 있었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구석에는 녹슨 냄비가 쌓여 있었어. 그리고 주방 맨 끝에는 직원 출구라고 쓰인 문이 있었어. 우리는 문으로 달려갔어. 나는 마스터키를 넣었어. 맞았어. 문이 열렸고 신선한 밤 공기가 우리를 감쌌어. 우리는 밖으로 뛰어나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 계속 달렸어. 그때서야 우리는 멈춰서 숨을 헐떡였어. 우리 빠져나왔어. 소연이가 숨을 내쉬었어. 나는 돌아서서 학교를 봤어. 3층 창문 중 하나에서 나는 실루엣을 봤어. 크고 파랗고 움직이지 않는. 아오니가 창문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 다음날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 물론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어. 우리가 버려진 건물에서 겁을 먹었고 상상력이 발동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일주일 후 뉴스에서 낡은 학교에서 5년 전에 실종된 새 아이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어. 그들은 3층 벽 안에 갇혀 있었어.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벽 안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 벽을 부수고 다시 지은 흔적이 없었어. 마치 아이들이 그냥 벽을 통과한 것 같았어. 아니면
뭔가가 그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인 것 같았어. 소연이와 나는 다시는 아오운 일을 하지 않았어. 우리는 심지어 컴퓨터에서 게임을 삭제했어. 하지만 가끔 매가 낡은 학교를 지나갈 때 나는 3층 창문에서 파란 실루엣을 봐. 그리고 나는 아오운이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알아. 기다리고 있어. 설명. 아오운이는 단순한 게임 속 괴물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존재하는 존재다. 게임이 인기를 얻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플레이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아오운이는 현실 세계에 물질화할 충분한 힘을 얻었다. 낡은 학교는 그의 현현을 위한 완벽한 장소가 되었다. 5년 전에 실종된 새 아이는 게임의 팬이었다. 그들은 민지와 소연이처럼 실제 생활에서 플레이하기 위해 버려진 학교에 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오운이를 불러냈다. 게임의 규칙이 이곳에서 현실이 되었다. 찾아야 할 열쇠들, 쳐다보는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괴물, 잠긴 문들. 이 모든 것이 아오운이가 학교에 걸어놓은 저주의 일부였다. 새 아이는 제때 모든 열쇠를 찾지 못했다. 아오운이가 그들을 하나씩 잡았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을 자신의 차원으로 게임과 현실 사이의 공간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이 벽 안에 갇혀 발견된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밀려났다. 민지와 소연이는 그 새 아이보다 게임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들은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오운이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진짜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게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아오운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학교에 있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 밤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의 게임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규칙은 간단하다. 모든 열쇠를 찾아 살아서 탈출하라. 아니면 그 새 아이처럼 벽의 일부가 되라. 민지가 창문에서 보는 실루엣은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아오운이는 그녀를 기억한다. 그는 그녀가 도망쳤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심지어 우연히 학교 근처를 너무 가까이 지나간다면 게임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